편입을 하려면 학점은행제가 답인 것처럼 말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보면 정말 장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장점이 많다면 왜 사람들은 전부 학점은행제로 하지 않는 걸까요? 광고에서는 숨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속았다가 편입을 망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편입 전문가 서웅쌤을 모시고 학점은행제 편입의 실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너무 생소한 제도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대학교를 통해서 편입 조건을 갖춘다고 이런 식의 사실 정석 루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꼼수 느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석 루트가 맞나 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좀만 검색을 해보면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학위 제도거든요. 이걸로 뭐 학교에서 편입 조건을 인정 안 해준다거나 뭐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점은행제를 해야 되는 학생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학생들만 이제 학점은행제를 잘 이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원하는 학교로 편입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를 준비한 학생들은 보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생분들, 두 번째는 대학교 중퇴자분들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인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입 조건을 갖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입 조건을 갖추려면은 자연스럽게 학점은행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점은행제로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율적이게 편입 조건을 갖춰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대학교 중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어쨌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퇴를 한 거잖아요. 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시 신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점은행제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이 대학교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대학교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지고 와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나머지 학점만 채우면은 편입 조건을 좀 쉽게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종류의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기간 단축인데, 원래 일반 편입으로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은 대학교에서는 2년이 걸리고 학사 편입으로는 4년이 걸리는데, 학점은행제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대학교에서 이제 일반 편입 2년 걸리는 거를 1년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4년 걸리는 거를 이제 1년 반에서 2년까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 메리트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빠르게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을 해야겠다 하는 학생분들한테 진짜 정말 큰 메리트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성적 관리거든요. 보통 성적 관리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국 편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보건계열 편입, 수의대 편입 뭐 이런 학생분들이 많이 성적 관리에 집중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성적을 갖춘다고 하면은 대학교보다는 훨씬 쉽게 높은 학점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은 모두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험 같은 경우도 모두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모두 오픈북으로 또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대학교보다는 훨씬 높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부 시간 확보인데요. 이거는 인서울 편입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인서울 편입 같은 경우에는 성적보다는 편입 시험,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잘 받냐 못 받냐 요 싸움이기 때문에 편입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 합격할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이제 인서울 편입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출석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과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입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편입 조건에 갖춰가지고 인서울 편입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학점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이게 학점은행제가 모두 온라인 과정이다 보니까 그 메리트를 이용해가지고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편입 조건을 갖춰서 하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많은 편입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한 학생분들이 제일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기간 단축이고, 두 번째가 성적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공부 시간 확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메리트만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학점은행제로 편입 합격하는 게 사실 대학교에서 편입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편입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편입시험이란 걸 합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문계는 편입영어, 그리고 자연계는 편입영어, 편입수학을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봐주셔야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인서울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생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것처럼 진짜 1년 딱 잡고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걸로 목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직업국 편입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나 아니면 대학교 성적, 뭐 학점은행제 성적, 그리고 뭐 면접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익 같은 경우는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고득점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업국 편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까지는 뭐 이렇게 공부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고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 제도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진짜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안내해드린 학생분들도 다 매년 거의 한 4, 50명씩 다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잘 간 학생분들은 한양대까지도 가셨고 못 간 학생분들은 뭐 중경외시나 뭐 권동홍 그리고 국승세단까지 이렇게 간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인서울 이외에도 보건계열로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학점을 보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이제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잘 못 받았었는데 학점 세탁을 하려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4.5 만점에 4.5 가까운 성적을 갖추다 보니까 대학교 성적으로는 떨어졌던 성적이었는데 학점은행제로는 이제 너무 높은 학점을 받아버리니까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학점을 약간 세탁을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학생분도 엄청 많았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군대에서도 요즘에는 싸지방이나 아니면 모바일로도 학점은행제 수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 생각보다 학점은행제를 준비해가지고 합격한 사례들도 꽤 많았었어요. 합격한 학생분들 보면은 뭔가 다르거든요, 마인드가. 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이 편입으로 약간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 해가지고 목소리에서도 의지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무조건 편입에 합격하겠다 약간 이 마인드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합격해야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편입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은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망한다고 하면은 보통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원이랑 온라인 교육원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학점은행제의 장점인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원격 평생교육으로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건 갖추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편입 공부 시간 확보하는데도 조금 힘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원을 선택하는 학생분들이 편입 합격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패키지로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거든요. 성적 관리를 해야 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좀 성적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학점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이 패키지 과목 안에 있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학점 취득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담당자 없이 내 스스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망치는 경우거든요. 정보도 없고 지식도 이렇게 막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학점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자격증도 뭐 어려운 자격증을 딴다든지 독학사 같은 경우도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점은행제가 생소하고 학점은행제 자체가 처음이고 시간도 여유가 안 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있는 교육원을 선택해가지고 전문가랑 같이 이제 학점은행제를 마무리해가지고 편입 지원을 하시는 거를 보통 많이 추천드리고 있긴 해요. 대학교로 내 인생을 어쨌든 바꾸려고 이번에 시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준비해야지 또 원큐에 또 합격할 수 있고 또 쉽게 또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는 담당자분들이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편입을 이제 지원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